안녕하세요. 총이치 기공학을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게 된 박영대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수업할 총이치 기공학은 블렌더드 러닝이라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그걸 수업 학교에 오기 전에 그걸 집에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걸로 출석 수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총이치 경학은 처음 접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공과를 1년을 다녔기 때문에 대충 뭐 총이치는 틀니를 만드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영상 수업을 내보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가 개강이 일주일 늦춰졌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이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제가 수업은 영상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영상으로 먼저 하고 2주차 때부터는 바로 교재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이치 공학이 어떤 것이냐 를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번 학기 강의를 하게 될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와 함께 수업 진행 방법 이런 것들 오리엔테이션에 할 수업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 계획서를 간단히 만들어 보았는데요. 뭐 요거는 사진으로 지금 들어와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15주차 수업을 하는데 8주차에 직무일처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뭐 1주차가 늦어서 주차 수로는 7주차에 아마 시험이 들어가지 싶은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4월 달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8주차 제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그래서 이 1주차 수업 오리엔테이션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을 영상 수업을 하고요. 2주차부터는 총이치 종류 그리고 총이치에서 해부학적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이 해부학적 구조는 뭐냐 하면 우리 환자의 구강 안에 해부학적 구조들이 우리가 결국은 이 총이치를 만들게 될 때는 이 해부학적 구조들 때문에 총이치의 유지가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이 해부학적 구조에 의해서 총이치의 유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이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강 해부학 시간에 조금 배운 내용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이 해부학적 구조가 상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하학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임상에 나왔을 때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해부학적 구조에 의해서 뭐 레토럴 패드라든지 인사이저 파필라 그리고 소대 프레늄들 그리고 이런 것들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3주차는 예비 인상 총이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단 환자가 치과에 왔을 때 먼저 임프레션을 뜨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뜨는 게 예비 인상입니다. 이 예비 인상을 떠서 거기에다가 석고를 보면 그게 예비 모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비 인상과 예비 모형에 대해서 3주차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주차는 그 예비 모형에다가 개인 트레이를 만듭니다. 개인 트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환자에만 쓸 수 있는 트레이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뜰 때 좀 더 정확한 인상을 뜨기 위해서 그 환자에 맞는 개인 트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트레이에다가 이제 거기다 석고를 또 주입을 하면 그게 우리가 총이치를 만드는 작은 모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트레이와 작은 모형을 4주차에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5주차에는 기초상, 6주차에는 교합제, 7주차에는 우리가 덴처를 이제 만들어서 자, 우리는 상하과 하학이 있지만은 하학이 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학이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지만은 상하도 사실은 조금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학골 운동인데 이 하학골 운동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학골 운동 부분은 7주차에 수업을 하고 8주차에 직무일자 평가를 치고
9주차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학군 운동에 대해서 이 하학군 운동만 해도 한 학기 수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교합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초인치를 만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운동들, 그래서 뭐 전방 운동이라든지侧방 운동, 이런 것들 기본적인 운동은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학군 운동에 대해서 7주차와 9주차의 수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10주차에는 교합기와 안궁. 그래서 이 교합기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아직 1학년 때는 쓰지를 않았는데, 이 교합기는 우리가 환자의 구강 안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덴처를 만들면서 환자의 구강 안에서 이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 안과 유사한 교합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합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합기, 수많은 교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합기도 아마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시간에 제가 들고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교합기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11주차에는 인공치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 총인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총인치는 결국은 이 내진 부분과 내진 어치상 부분과 치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인공치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주차에는 그 인공치아를 왁스림, 교합제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배열을 합니다. 배열을 하고, 13주차는 해부학적 인공치아 배열. 자, 비해부학적 인공치아 배열인데요. 위에 12주차의 인공치아 배열은 해부학적 인공치아. 자, 우리가 해부학적 인공치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학 6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하학 6번에 여러분들 교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교도에 교도각이 몇 도냐에 따라서 해부학적 치아냐 비해부학적 치아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인공치아는 해부학적 인공치아로서 상학 6번의 교도각이 보통 30도입니다. 30도나 33도를 가지고 우리가 배열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해부학적 치아고, 비해부학적 인공치아는 아예 교도각이 없습니다. 거의 밋밋합니다. 그래서 앞골이 흡수가 많이 되어서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비해부학적 인공치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CR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교합 상태가 안정되지 못한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연세가 드시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해부학적 인공치아를 썼을 때는 환자가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해부학적 인공치아를 사용해서 그 환자가 평소에 습관대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해부학적 인공치아에 대해서 13주차에 공부를 할 것이고요. 14주차에는 어치상 조각. 이 어치상 조각은 뭐냐면, 왁스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잇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연 부분들을 재현을 해주냐.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재현해주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학기 때 수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이치를 공부하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나버치, 우리가 크게 나누면 왁스로 된 나버치와 레진으로 된 레진상 어치, 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1학기 때는 왁스로 된 나버치를 공부할 것이고, 2학기 때는 레진상 어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주차에는 직무 2차 평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면요. 강의 계획서를 받고 수업 진행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직무 1차가 저는 30%를 하고 직무 2차도 30%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직무 1차는 40점 만점으로, 직무 2차 40점 만점, 그리고 출석 20%,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는 레포트하고 수업 태도를 10%씩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소신껏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1학년 때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평가 때문에 아마 피드백을 좀 할 겁니다. 한 1주 직무 1차 시험을 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수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15주차까지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내용을 좀 주문을 듣고 피드백을 듣고 조금 수업 방식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랜드 리러닝은 7주차까지 할 것입니다. 7주차. 그래서 직무 1차 전까지만 브랜드 리러닝 수업을 하고, 2주차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해오셨던 익숙한 주입식 교육.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요즘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펄립 러닝이라든지 블렌드 러닝처럼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수업 시간에 휴대폰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사용하는 외에 여러분들이 그냥 게임을 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뭐 카톡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수업 태도에서 점수가 깎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무단이탈,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 간다면 저한테 잠깐 눈짓을 해주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 말도 없이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수업 태도 점수에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과제를 냈는데 안 해왔다 이런 건 당연히 점수가 내려갈 것이고요. 이제 저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그래서 질문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걸 저한테 많이 해주시면 제가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수업 평가 점수에 들어갈 것이고요. 원래 제가 이제 설문지를 여러분한테 수업 전에 봤는데 이번에는 아마 1주차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바람에 설문지 받기가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요. 뭐 제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문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이버 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지금 아직 방학이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온라인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온라인으로 먼저 한번 받아보고 수업에 들어가면 저도 뭐 수업에 좀 강점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수업을 저한테 요구를 해서 한 학기 수업을 정말 총이치 배웠는데 이번 학기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봤다, 총이치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 학기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업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강의 계획서도 제가 이 온라인 영상을 제가 몇 번 지금 찍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말소리가 너무 느려도 여러분들이 지겨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나 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여러 번 틀어봅니다. 그래 보니까 오늘도 내가 한번 틀어보니까 말소리가 좀 느려서 지금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를 좀 톤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 이 진행도 조금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조금 빠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얼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만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컴플리트 된 차 우리가 총이치를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총이치는 크게 납어치 부분과 내진상어치 부분 두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수업할 납어치는 일단 예비 모형 거기다가 개인 트레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개인 트레이에서 석고를 보면 그게 작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모형에다가 우리가 기초상부터 만들어서 자, 기초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합제, 그 다음에 교합제가 만들고 나면 이 교합제를 만들어서는 치과로 보내줍니다. 물론 우리 학교 수업에서는 뭐 임사 모델이 아니니까 치과로 보내질 않지만은 원래 기공소에서는 이 교합제를 만들어서 치과에 보내서 이걸 환자 구강 안에 넣어서 환자의 고경을 측정하는 겁니다. 교합제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교합제가 그리고 기초상은 설명을 안 했는데 이 기초상은 뭐냐면 기초상은 교합제를 우리가 대부분 왁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왁스는 환자의 구강 안에 들어가면 구강 내 온도에 의해서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방지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환자 구강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튼튼한 뭔가 안에 받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동차 보시면 자동차 바퀴를 달고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총이치에서도 이 기초상이 들어가서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초상이 되고요. 그 기초상을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합제, 그리고 교합기, 그 다음에 교합기에 마운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인공치아 배열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치아 배열이 끝나면 마무리로 어치상 조각을 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치상 조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치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주냐. 자, 덴처도 요즘은 노인 어르신들도
굉장히 심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틀니를 끼고 있지만은 자기가 틀니를 안 낀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기용사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환자분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어치상 조각까지가 우리가 1학기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수업은 내진상 어치. 자, 이거는 지금 왁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왁스를 환자가 직접 구하면서 이제 음식을 저장하면서 낄 수 있도록 레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딱딱한 레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내진상 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플라스크에 메모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광교치 시간에 메모를 하는 거하고 이 플라스크 메모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치 플라스크에 메모를 할 것이고, 메모를 하면 레진을 이제 파우더와 리퀴드를 두 개를 혼합을 해서 그 레진을 원래 왁스가 있던 자리에다가 레진으로 바꿔줍니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왁스는 뜨거운 스팀클이나 속에서 씻어내고 그 자리를 레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진을 넣고 전입한 다음에 이걸 뜨거운 물에다가 끓입니다. 온성을 하게 되죠. 이 레진을 온성을 하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열중압 레진이라고 하는데, 열중압 레진을 써서 온성을 하게 됩니다. 온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함 분리.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플라스크라는 이 함에다가 메모를 했기 때문에 이 함을 깨어 가지고 분리를 해서 교합기에 재부착을 합니다. 이 교합기 재부착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교합기 재부착은 우리가 아까 메모를 하고 혼합을 하고 그리고 레진 전입을 하면서 온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차가 생깁니다. 이 오차를 잡아주려고 교합기에 다시 붙여서 뭘 하냐면 선택삭제라는 걸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왁스까지 배열을 해서 왁스까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배열까지 잘 하면 이걸 환자 구안에 넣어서 치과에 보내줘서 치과의 원장님이 환자 구안에 넣어서 환자도 거울을 들고 자기의 치아 배열 상태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치아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는지 또는 너무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또 한번 교합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래서 상하이 교합이 잘 맞는지, 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확인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기용소에 보내서 그걸 레진상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때 바꾸려고 가져왔는데, 자, 잘 맞는 걸 가져와갖고 큐링이라는 이 레진상 어치로 바꿔가지고 환자한테 덴처를 만들어서 줬더만은 환자 구간에 들어가면 처음에하고 지금하고 그때 배열된 상태하고 지금은 잘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업 과정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없애주려고 교합기에 재부착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오차 없애는 과정이 우리가 선택 삭제, 그러니까 교합기에 넣어서 교합을 받더만은 어떤 치아는 다이고 어떤 치아는 안 다입니다. 그러면 다이는 치아를, 먼저 다이는 치아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모든 치아가 구치부가 다 골고루 되도록 하는 게 선택 삭제입니다. 그래서 선택 삭제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모형과 덴처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을 깨어서 제거를 합니다. 모형을 제거하고 나면 덴처만 남죠. 덴처만 남으면 그 덴처를 다듬질과 연마를 해서 마지막에 광택까지 이렇게 내어서 환자한테 끼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자가 이제 꼈을 때 간혹 이제 이렇게 세면대에 떨어뜨린다거나 또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덴처를 씻다가 떨어뜨려서 덴처가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까지 요게 2학기 때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우리 총이치는 나버치와 레진상어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리고 나버치는 거의 왁스 상태인데 왁스 상태에서 하는 과정이 한 반, 레진으로 된 레진을 전입하고 레진으로 바꿔준 다음에 하는 작업이 한 반 정도, 50대 50 정도로 생각해서 그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고 그 과정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피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사진을 아까 나버치상, 지금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왁스 상태입니다. 얘는 왁스 상태까지, 여기 이제 최종 배열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어치상 조각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잇몸 형성까지 해서 요걸 환자 구간에 넣어서 환자가 만족하는지,
한 다음에 다 치과 의사도 만족하고 환자도 만족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기공소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레진으로 넣어서 바꿔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광택이라는 레진상어치 틀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레진상어치 부분과 나버치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고요. 이제 나버치부터 하나하나 임프레션 뜨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가 덴처를 만들기 위해서 치과에 처음 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가 환자 구강을 한번 보고 진단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런 임프레션을 뜨는 겁니다. 인상 트레이를 가지고. 그래서 이 임프레션을 뜨는데, 자, 이 임프레션을 뜨고 거기다가 석고를 보면 처음에 예비 모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작은 모형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기초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임프레션을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이제 기초상을 만드는 겁니다. 기초상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초상은 우리가 왁스로만 이렇게 교합제를 만들어서 환자 구안에 넣었을 때는 구안의 온도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에 딱딱한 이 기초상을 넣어서 이게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공소에서 작업할 때도 이 부분이 있어서 변형이 잘 안 오고 환자 구안에 넣었을 때도 변형이 안 오도록 이렇게 기초상을 먼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요 기초상은 요건 지금 광중압 레진이라는 것을 이용했고요. 요거보다 더 좋은 재질은 단단하면서 많이 쓰는 거는 셀프 큐링 레진이라고 자가중압 레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자가중압 레진으로 예전에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만들고 다듬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편리하게 이렇게 광중압 레진으로 나오는 것을 요거는 모형이 되고 요 어치상 변형 부분만 테두리만 맞춰주고 그것도 잘란 다음에 빛을 쬐어주면 바로 굳어버립니다. 딱딱하게. 그래서 기초상을 요즘은 이 광중압 레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상이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요거는 기초상의 종류가 좀 여러가지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자가종합 레진입니다. 레진, 노란 레진으로 만드는 자가종합 레진이고, 요거는 메탈로 만드는, 자, 이 메탈로 이제 우리가 기초상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작업 과정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국보치 시간에 좀 배웠을 건데, 요 메탈로 하기 위해서는 국보치 하는 시간과 똑같이 복제 모형을 만들어서 아가로, 그 다음에 그 왁스를 조각을 한 다음에 그 왁스를 메모를 해서 그리고 주조를 해서 그러면 이 메탈이 어치상이 나오면 이걸 다시 광택을 냅니다. 그게 이제 기초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교합제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이거 레진상 어치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단점이 굉장히 좋아요. 장점이 많고 단점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인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것도 보험이 됩니다. 또 이 메탈 베이스가 보험이 되기 때문에 거의 메탈 베이스로 환자들이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초상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교합제입니다. 이 교합제를 가지고 만들어서, 자, 교합제를 여러분들이 높이라든지 안에 폭, 넓이, 자, 그리고 상악과 하악, 이런 게 구치부의 높이, 전치부의 높이,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끈하게 이렇게 교합제를 만들어서 이 교합제는 뭘 하냐면 이 교합제를 환자의 고경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 환자는 고경이 높은 환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환자들은 고경이 낮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 환자의 가장 편한 고경을 찾아서 우리가 그렇게 한 다음에 고경을 찾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치아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합제가 하는 역할은 고경 측정을 하고 거기다가 배열을 할 수 있도록 왁스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왁스림을 만들어서 환자 구간에서 고경을 이제 측정을 해갖고 왔습니다. 오면 그걸 어떻게 하냐? 아까 그랬죠. 환자 구간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교합기라는 도구를 씁니다. 이 교합기를 뭐 다양한 교합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합기에다가 어떻게 이 교합제를 올려서 마운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합기에 교합기는 크게 세 가지로 평균치, 반조절성, 조절성 이런 교합기로 나누는데요.
교합기 사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교합기도 여러분들이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환자의 구강에서 우리가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과 가장 유사하게 만드는 교합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합기의 사용법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운팅을 하고요. 자, 이렇게 마운팅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이 치아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 치아도 인공 치아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 치아는 대부분 레진으로 많이 만듭니다. 지금 밑에 배열하는 영상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영상이 틀어지면 같이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치가 레진 인공치가 있고 도제가 있고,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레진 인공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레진 인공치를 쓰는데, 이 인공치아도 그 환자의 안모라든지 얼굴 형태, 그리고 피부 색깔, 이런 것 따라서 이 치아도 색깔도 있고 크기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환자한테 어울리는 치아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치아를 가지고 배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치 선택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레진치 셀렉트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거는 나중에 수업할 때 따로 이제 특별히, 지금은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서 하나를 오랫동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공치가 이런 것들이 있고 크기별로 다양하고 색깔별로도 다르게 나온다, 이 정도 아시고 치아 배열을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치아 배열한 사진인데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 시간에 여러분 선배들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요거는 기용소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치아 배열을 다 하고 전치부터 이제 보통 대부분 치아 배열은 상악 전치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하악 전치, 그리고 구치는 또 물론 상악을 먼저 배열을 하게 되면 상악법, 하악을 먼저 배열하면 하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교재에는 상악 구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를 배열하고 하악 전치 배열하고 그 다음에 상악 구치, 그 다음에 하악 구치,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임상에서는 전치는 역시나 상악 전치, 하악 전치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요. 구치 배열할 때는 보통 하악을 먼저 배열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악의 기준점들이 좀 더 명확합니다, 상악보다는. 그래서 레트로널 패드나 전치부 절치점,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하악 구치를 먼저 배열하고 상악 구치를 나중에 배열하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악법을 써도 되고 하악법을 써도 되고, 근데 우리 책에는 상악법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실습 시간에 상악 구치를 먼저 배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공치아를 배열을 하게 되고요. 배열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학기 때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쇠로 된 둥근 것을 플라스크라고 하는데, 덴처 플라스크. 그래서 덴처의 1차 메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 먼저 1차 메모를 하고, 자, 요거는 2차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한 반만, 처음에는 베이스 섞고 요 플라스크의 상단까지만 1차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치아 위쪽 쪽은 지금 메모 석고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치아 그대로 노출하고 1차 메모에서는, 그 다음에 1차 메모리 완전히 석고가 헛고 나면 여기다가 분리제를 바릅니다. 분리제를 바른 다음에, 자, 요게 플라스크가 하암과 상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상암을 닫고 그 위에 석고를 가득 채웁니다. 그게 2차 메모리고요. 그래서 2차 메모로 끝날 때는 가득 채우고, 만약에 3차 메모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단계 메모리인데, 자, 1차 메모는 지금 요 책에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이 1차 메모를 이렇게 한 다음에 상암을 닫고 2차 메모를 하고요. 2차 메모를 완전히 채우지 않고 요만큼 지금 좀 위에 부분 남아 있습니다. 요 남아 있는 부분을 나중에 노란 경석고로 채웁니다. 요게 3차 메모리인데요. 3단 메모리.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리할 때, 이 플라스크하고 석고를 분리할 때
요 부분이 잘 떨어지 나오고 레진 치아에 손상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3차 매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매몰 하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기는 합니다만은 뭐 3차 매몰 하면 또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단계 매몰을 해도 되고 3단계 매몰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매몰이고요. 자, 이렇게 매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매몰을 다 한 다음에 이 석고가 굳으면 이걸 어디냐 하면 스팀 클리너 속에 넣어서 뜨거운 스팀을 쬐웁니다. 뜨거운 스팀을 쬐어서 안에 있는 왁스를, 아까 지금 왁스가 레진 왁스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왁스를 씻어냅니다. 뜨거운 걸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왁스 찌끄러기 없도록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자, 그게 이제 뜨거운 물에 익었기 때문에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식으면 여기다가 레진 분리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진을 집어넣습니다. 혼합한 레진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여기 소리 나는 거는 제가 동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잡음이 나오는, 잡음은 아닙니다. 동영상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자, 레진을 혼합하는 거고요. 자, 레진을 넣고는 프레스를 가합니다. 힘을 가해서, 프레스를 가해서 레진을 골고루 완벽하게 레진이 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요. 자, 레진이 다 넣고 나면 레진 중압기가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그냥 일반 찜통에다가 바로 하는 거고요. 요즘 전용에 우리 학교에도 실습실에 있는 큐링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레진 온성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다양한 복잡한 기계는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물을 끓이는 기계입니다. 물 끓이는 기계인데 타이머 같은 게 다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성을 합니다. 자, 온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 분리를 합니다. 이 플라스크를 상함과 하음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흰 석고,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매몰한 석고만 먼저 분류합니다. 모형하고 어치상은 레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하고 지금 재부착 과정이 좀 빠졌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뭐 수업 시간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진상을 이제 결국은 다듬질을 하고 연마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듬질과 연마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재부착하는데, 재부착을 해서 교합 조정을 한 번 더 하고요. 마지막에 광택을 내게 됩니다. 광택을 내서 광택이 다 내고 나면 자, 이렇게 완성된 어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해봤는데 벌써 33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덴처의 제작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배우겠지만은 덴처는 납어치 부분과 레진상어치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리고 하는 과정은 이제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여러분들 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책도 한번, 새로운 교재도 한번 훑어보시고 학교 와서는 항상 많은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도 여러분들이 관심은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질문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